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기에 이제 또 합참의장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어깨가 대단히 무거우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을 유예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 위기에서부터 조금 보류되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DMZ나 MDL, NLL 일대에 북한군의 어떤 특이 사항이 보고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특기상보다도 현재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작전부대는 어떠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대로 핵 미사일 도발이 어렵게 지금 되고 있지만은 제한된 전술적 도발은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고 있으리라 믿고요. 합참 본부장급 자리가 여러 자리인데 지금 장기간 공석으로 있습니다. 곧 UFG 훈련도 있고 어떤 그 북한의 이 도발 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그 중요 자리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공석인데 그 자리에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에 어떤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되지는 않는가 우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잘 협의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운영 시스템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보다는 전반적으로 각각의 그 직책별 임무 그 시스템이 각자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어려운 시기지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직책에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 공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는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 임무 외에 추가적으로 훨씬 부담 되는 그런 직책을 수행을 해야 될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이제 핵 포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핵 동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핵 동결이라는 것은 그냥 핵 무기를 보유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겠다는 그렇게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이제 압박과 위협, 도발 이렇게 자행을 할 수 있는데 핵 보유를 선언했을 때의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핵 동결은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원칙, 그래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대화와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다종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벌써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기존의 KMD는 국방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을 다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층 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 2015년도 공군 참모총장 재임 시에 사드 운용에는 어떤 ISR 자산과의 어떤 연동 문제라든가 통합체계 실효성 또 검증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떤 제한 사항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우리 한국군이 지금 당장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국방 재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 통합이나 이런 걸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사드 배치가 진행되는 부분은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군은 그런 능력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미군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국방장관께서 사드 배치를 연내에 배치를 완료를 하겠다. 또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쳐서 차후에 이제 임명이 된다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 60% 이상이 사드 배치를 찬성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도 사드 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앞에 우리 그 우상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레드라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도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성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 무기를 완성하는 것, 이거 김정은이 목표했던 바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요구하는 그 목표대로 다 보장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의미인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치닫는 그런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군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안양 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입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흔히들 공직 후보자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여러 좀 흠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아무리 합동 참모 총장의 군 일관된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흠 없는 생활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후보자로서 그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이런 작전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좀 그래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공군 조종사 출신이라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합참의장을 이제 또 공군 출신을 임명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좀 특징적인 좀 인사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한간의 그런 걱정과 의문을 잘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합동작전 지휘 능력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후보자는 대답에 전략기획본부, 합참 전략기획본부를 하고
합동작전은 지금까지 쭉 해온 나의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의문을 많이 누그러뜨리셨고 또 과거에도 공군 출신으로 이양호 합참의장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해군 출신 최윤희 합참의장을 임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현대전의 특성상 항공력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산 많이 들어가고 있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또 한국형 대응 응징 보복 이 모두 다 항공 작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걱정과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한편 또 그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또 너무 이것을 깊이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짧게 이 의문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사. 예, 저는 기본적으로 조종사 출신으로서 늘 그 연합 합동 작전을 수행을 해오면서 해왔고 또 공군대학에서 합동작전 교관 그리고 공작사에서 합동훈련 담당관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 그 작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그 10년 이상 이렇게 군사력 건설 분야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지상,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무기 체계의 적절한 그 성능, 운용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전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누구 못지않게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군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이건 현재 아마 저뿐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물어볼 겁니다. 좀 대비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군 구조도 우리 정말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군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합동군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합군제의 뭐 특징을 거의 다 대부분 받아들이고 3군 병립제를 조금 이렇게 가미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통합군제예요. 그렇죠? 통합군제와 상군 병립제를 약간 믹스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합참의장이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이게 통합군제이자 또 합동군제인데 실제 우리가 초기에 상군 병립제를 체제할 때는 합참의장은 하나의 이제 자문 보좌이고 국방장관을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 군정 국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8.18 개혁이다라고 하는 그 뭐 결과라고 하고 있는데 통합군 사령관 체제를 이제 갖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게 이제 문민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실 군부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 전까지. 그리고 군부 정권의 그 내용 냄새들이 너무 많이 1분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게 문민정부로 가면서 군부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합동군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 이때 공군 해군은 반대했지 않습니까? 군정 군령을 뺏겼지 않습니까? 참모총장이. 그리고 합참의장이 대부분 육군이 함으로써 우리 군체제, 군령군정 체제가 지금까지 역사를 갖게 됐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개혁해 보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통합군제, 합동군제, 상군 병립제는 다 거기에 맞는 일장일단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군 구조를 개혁한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시와 평시 주의 체계가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무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의 체계가 간결해야 된다. 그리고 적정한 주의 통제의 폭이 되는 범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대화와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다종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은 벌써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기존의 KMD는 국방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을 다 계획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층 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는데 후보자께서 2015년도 공군 참모총장 재임 시에 사드 운용에는 어떤 ISR 자산과의 어떤 연동 문제라든가 통합체계 실효성 또 검증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떤 제한 사항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우리 한국군이 지금 당장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국방 재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 통합이나 이런 걸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사드 배치가 진행되는 부분은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군은 그런 능력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미군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국방장관께서 사드 배치를 연내에 배치를 완료를 하겠다. 또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합참 본부장급 자리가 여러 자리인데 지금 장기간 공석으로 있습니다. 곧 UFG 훈련도 있고 어떤 북한의 이 도발 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 중요 자리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공석인데 그 자리에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에 어떤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되지는 않는가 우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잘 협의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운영 시스템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보다는 전반적으로 각각의 그 직책별 임무 시스템이 각자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어려운 시기지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직책에 의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 공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는 그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 임무 외에 추가적으로 훨씬 부담 되는 그런 직책을 수행을 해야 될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제 핵 포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핵 동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핵 동결이라는 것은 그냥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겠다는 그렇게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이제 압박과 위협, 도발 이렇게 자행을 할 수 있는데 핵 보유를 선언했을 때의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핵 동결은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원칙, 그래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기에 이제 또 합참의장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어깨가 대단히 무거우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을 유예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 위기에서부터 조금 보류되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DMZ나 MDL, NLL 일대에 북한군의 어떤 특이 사항이 보고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특기상보다도 현재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작전부대는 어떠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대로 핵 미사일 도발이 어렵게 지금 되고 있지만은 제한된 전술적 도발은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고 있으리라 믿고요.